김건희 씨 다른 것들은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짐작하는 건인데 짐작도 잘 안 가는데 의심 가는 것들이 예를 들면 캄보디아 ODA 네. 또는 마약 인천 수사범. 마약 무마 여기도 대통령실이 등장했다는데 맞아요. 대통령이 왜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그랬지? 또는 캄보디아에 갑자기 왜 캄보디아는 또 김건희 씨가 가서 이 안고 연출했던 네. 그 지역에 갑자기 ODA 예산이 폭등했다. 네.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4,300억 되는 ODA 예산이 폭등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고 해서 사업 네. 목적이 없는 648억 원이 갑자기 2025년도에 예산으로 잡혔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걸 인출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추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이상한 예산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예산을 ODA 명분에 맞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상적인 ODA 사업에서도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은 외교적 목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좀 양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 더 그러니까 어렵죠. 인출한 다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네. 모릅니다. 모르고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이게 이명박 때 자원외교 예. 그 수십조를 외국에 쏟아 부었는데 지금 완전히 어디 갔는지 모르는 흔적도 없죠. 흔적도 없는 그런 것들이 그 왜 용산에 김 누구 있지 않습니까? MB 때 활약했던 예, 있어요. 거기가 아이디어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비슷한 저도 의심을 하는데 예. 이건 자원외교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데. 업그레이드 버전 ODA를 통해서 해외로 돈을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금 추적이 안 되게 하는. 그래서 이 국내에서 무슨 그 돈을 분배 받아야 될 걸 거기서 세탁해서 받는 거기서 건가? 해먹는 거죠.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리고 해당 국가에 윤석열이가 본인의 측근들을 또 대사나 예. 그걸로 보내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관계사가 또 글로 가 있어요. 참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스트레인지하죠. 그래서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에 과거 정권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들 모아서 매일 회의했던 거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저 방법으로 해먹을 수 오션스 있습니다. 11처럼. 예, ODA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션스 11의 검은 버전. 호재 제공하면서 주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때 재단 만들어서 돈 받으면 됩니다. 19대 대선 때 윤석열이 그랬어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음. 네, 선거 이 대선이. 맞다. 네. 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먹어도 되겠네라고 하면 김건희 씨라든가 일가가 직접 그러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통일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통일교에서 처음에 원래 아이디어를, 요청을 했었죠. 아이디어를 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도 검사들은 수사하면은 그 범죄 기법을 배운다면서요. 잘 알죠. 그래서 그 범죄 기법을 알고 있는데 그 범죄 기법을 실현시켜 줄 만한 애들을 다 대통령실에 한 명씩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미르 재단 관련됐던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 맞아요. 뭐 누구 댓글 조작했던 누구, 이명박 뭐 이런 때, 사람들 예, 다 불러 그 모아가지고 범죄 집단처럼 돼가지고 맨날 회의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범죄 단체로 의율해야 되겠네요. 그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 윤석열이 그 과거 수사를 통해서 배운 건 맞아요.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할 때 정호성 당시에 맞아요. 그 비서관의 그 녹음 파일이 완전히 그냥 다 나와버렸잖아요. 핸드폰에 네. 최준실 관련해서. 네, 맞다. 그래서 그것을 반문교사 삼아서 이번에 비화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녹음이 다 되어, 그러니까 정호성의 핸드폰으로 전부 수사를 했거든요. 그 박근혜 양반을 다시 또 국정농단을. 대통령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불렀죠. 네, 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내란도 그렇게 드러날까봐 비아폰을 이번에는 이제 썼는데 어제 대통령 그 구속영장, 그 윤석열 구속영장에 보니까 김성훈의 그 생생한 증언이 있더라고요. 진술이. 아하. 총을 보여줘. 경호처가 총 덜 잘 쏜다. 이런 그 윤석열이 어떻게 그 뒤에서 이 불법을 저지르는지가 김성훈의 진술로 정확하게 내란 특검이 확보를 한 거죠. 김성훈하고 한덕수가 다 털었나 봐요. 다 네. 털은 것 같습니다. 김성호 네. 씨는 지금 윤석열이가 경호처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좀 열받지 않았을까? 자기네들은 충성을 했는데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탄도 준비했다는 그 내용도 그 영장에 있는 것 같고요. 한독수는 지난번에 이제 걸어 들어갈 때 표정 보니까 거의 다 포기했더라고요. 역시 나가있더라고요. 들어가면 불어야지 이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었다 원하는 대로.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면 어쨌든 구속을 피해야 되니까요. 한덕수
한독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대 범죄여서 한독수에 대해서도 조은석 특검이 뭐 봐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차례차례로 할 겁니다. 주요한 임무 종사자들에 한덕수 전 대해서는. 총리도 그럼 영장 청구. 영장 청구 당연히 하고 한덕수 다음 뭐 그다음에 최상목, 이상민 등등에 대해서 조은석 차례로. 특검이 그냥 이 굉장히 이렇게 벌려가지고 쫙 이렇게 할 거라고. 일단. 그래야지 본인이 뿌듯하잖아요. 아니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좀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해줬던 사람의 경우에 좀 불구속으로 하면서 계속 좀 도움을 받는다. 보통 이런 기법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다 집니까 다. 그 양형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구속이 검사들은 이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야지 수사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재가 기법책. 있다고 해요. 예.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온답니다. 잡아놓고 시작한다. 잡아놓고 시작이다. 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또 바로 가셔야 된다고 하네.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 영장 실질심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하나 남았는데 이제. 지금 법원이 윤석열 재판할 때마다 그 전날부터 통제하고 직원들이 아주 판사들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들락날락 하니까 그다음에 차도 잘 못 갖고 오니까 교대역에서부터 그 중앙법원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출근할 때. 그러면 이게 땀이 쫙 젖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제발 좀 구속 좀 시켜달라.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법원 있는데. 내부에 네, 그런 네. 윤석열 재판하면 그 전날부터 차량을 통제하거든요.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경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법원 그 내부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잘 됐네요. 이제 사실은 은근히 또 영향을 또 끼치는. 영장을 혹시 보셨으면 어떻게 이번에는 갈 것 같습니까? 예, 영장 이제 범죄 사실 5개, 6개 정도로 이제 네. 지금 굉장히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특히나 이 김성훈, 김성훈, 강의구 등이 네. 진술이 바뀌고 해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장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 진술을 그러니까. 해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판단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중대하고 피의자가 지금 범행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장은 당연히 발부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이제 2시에 영장 신문 시간이 잡혔는데 그거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오전부터 하면 막 하루 종일 막 늦게까지 할까봐 2시부터 하고 끝내고 아마 내일 새벽쯤에는 그리고? 발부 수요일 네, 이제 넘어서 목요일 한시, 새벽쯤에는 두- 그렇습니다.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 영장에 이런 문구가 있다잖아요. 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 지금 법 스스로는 법치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법을 늘 무시해왔던 사람. 어쨌건 뭐 구속돼야죠. 법원은 네. 자기네들이 발부한 거를 뭐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체포영장 자체를 법원에서 발부했는데 그 집행을 수차례 거부하고 직위원이 풀어줬잖아요. 예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위원은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어때?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잖아요. 그걸 직접 지시했다는. 그러니까 법원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범인 도피 교사도 있고. 지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4년 전에 윤석열 감찰할 때는 윤석열이 뒤에서 모든 걸 했는데 윤석열의 워딩이 안 나왔어요. 그 다들 대검 간부들이 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기고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했는데 4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직접 꼭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인가요? 뭐 총을 쏴서라도 이런 진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김성훈 이 총을 보여줘라. 또 경호처가 총을 잘 쏜다. 이런 윤석열의 직접 워딩이 나와서 전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뒤에서 나쁜 짓이 지금 드러나는 국면이고 실체가 구속이 되면 더더욱 밝혀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고 조은석 특검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김건희 특검의 관저 그 불법 증축 관련해서 네. 그 감사원에서 직권남용으로 관저 감사 제대로 못하게 한 우리 법사위에서도 네. 감사했던 그 부분이 조은석 특검이 조은석 감사위원 시절에 아하. 그 감사와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이랬던 그 활약하셨던 게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도 조은석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 가가지고 그 부분도 협조를 하고 뭐 조사를 좀 그렇겠다. 하셔야 되지 않나. 감사위원회.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검들끼리 가끔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정보도 적으면 이거 니네가 가져라. 네. 그거 우리 주라 이러면서. 이건 내가 잘한다 이러면서 뭐 이번 영장 전담은 여성 판사님이신데 법원행정처 뭐 근무 경력도 없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공정하게 할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이면 나와 있을 테니까 예. 목요일 날 시간 좀 빼주세요 다시.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